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상호 관세도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즉각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지만 강수량이 적어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경북권과 경남 내륙, 전북 무주 등 산불 발생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는데 강수량이 3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여 단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져 낙엽이 열을 빨아들여 불이 붙는 흡열 현상이 느려지고 불길이 상승 기류를 타고 나무 위로 옮겨 다니는 수관화 현상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비의 양이 너무 적은 데다가 비가 그친 뒤에는 따뜻한 남서풍에서 차가운 북서풍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역시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의 공기가 탁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중서부를 시작으로 황사와 스모그가 추가 유입돼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입니다. 주민 대피 인원은 오늘 오전 5시 기준 3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 안동에서만 80%가 넘는 2만 9,9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 400여 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6,700명입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 피해 산림 면적은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3만 6천여 헥타르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여 헥타르를 1만 헥타르 이상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진화율을 보면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에선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영덕 10%, 영양 18%입니다. 또 경남 산청 하동 77%, 울산 울주 온양은 76%로 나타났고 경남 김해와 울주 언양은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을 비롯해 청송과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와 진화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미 역대 최대로 기록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직선거리로 60km 넘게 떨어진 영덕까지 퍼졌습니다. 화마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산림과 민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산림 당국이 잠정 추정한 산불 영향구역만 3만 1000헥타르에 이릅니다. 2만 3천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어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규모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지금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 20대를 포함해 87대의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소방 등
인력 5천여 명과 진화 장비 500여 대가 동원돼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연기가 오면 불을 오잖니까 무섭지 않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걸 못 봤는데 왜 이번에 왜 가지고 저렇게 불이 크게 돼가지고 저렇게. 하지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풍에 바람의 방향까지 수시로 바뀌어 좀처럼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 인력도 산불 진화 상황에 따라 즉시 재배치하여 인명피해와 주요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총력을 산림당국은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등 3천여 명을 투입해 민가와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병산서원 등 문화유산 주변엔 산불 지연제를 살포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YTN 우선일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대원과 헬기 조종사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중턱에 추락한 헬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충격이 어찌나 컸는지 50m 넘게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흩어졌습니다. 면사무소 앞 한 300~400m 상공에서 헬기가 물통을 달고 제자리에서 2바퀴 정도를 화르륵 돌더라고. 수초 후에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안 가고 꽝 소리를 들어 헬기 떨어졌다 이렇게 했거든. 안개 때문에 일단 헬기는 보이진 않는데 엄청 낮게 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 나는 것처럼 의자가 막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낮 의성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한 것으로 전날 오후부터 의성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산불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바람이 불어 헬기 조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며칠째 이어진 산불 탓에 연기가 들어차 10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산에서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산림청은 안전 문제로 한때 전국 산불 현장 헬기 투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동시다발 산불과 사투를 벌이느라 조종사도 지치고 헬기 정비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틈에 산불이 더욱 확산하자 3시간 만에 헬기를 다시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 속에 진화 작업과 대원들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산림당국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동시에 발생한 산불 관련 음모론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보랏빛 화염은 불가능하다며 방화로 단정한 주장 등 SNS에 떠도는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이 서행하는 가운데 보라색을 띤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습니다. 이 보랏빛 화염이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어 칼륨 등을 사용한 방화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무 등이 타는 과정에서 보랏빛을 낼 만한 요소가 없고 뿌연 연기로 인해 빨간 화염이 다른 색으로 보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연무가 낀 하늘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 색깔이 바뀌잖아요. 연기 속에서 화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연기를 못 빠져나오는 그런 파장대가 있기 때문에 불빛의 색깔이 바뀌죠. 이러한 초기 연기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점화한 것이 아니냐는 하얀 연기가 동시에 포착된 게 조직적인 방화 증거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산불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하얀 연기에서 검은 연기로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타는 물질과 양에 따라 연기 색깔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타느냐, 낙엽이 타느냐, 소나무도 한 그루가 타느냐, 10그루나 100그루 한꺼번에 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기의 색깔은 달라진다. 세력 간의 충돌이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산불이 난다는 것, 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날 확률이 적은 만큼 방화 또는 테러가 의심된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낮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2일에도 하루에만 산불이 34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조한 날씨와 높은 온도, 그리고 지형적 요인과 바람 등이 맞물릴 때 곳곳에서 산불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습도가 낮은 경우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산불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일본 서부 각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민 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은 시코쿠 에이메현 이마바리시, 혼슈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규슈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입니다. 특히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서는 지난 23일 시작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 410헥타르로 늘었고 건물 9동이 불에 타 주민 수천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23일 시작된 오카야마시 산불 피해 면적도 540헥타르로 늘어 3천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야자키시도 산불로 인해 화재 현장 인근 70세대에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달 혼슈 동북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2,9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해외 기후 전문가들도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로 동아시아의 기상 조건이 바뀌면서 산불의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후연구단체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이상고온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기간 기온이 지난 30년간의 평균보다 최고 10도까지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도 최고 8.5도까지 높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건조한 대륙풍의 영향 속에 심각한 가뭄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초목이 바싹 마르면서 불이 더 빨리 붙고 번졌다는 겁니다. 기후과학자 네트워크인 클리마미터도 75년간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20세기 중반의 기상 조건과 비교하면 산불이 발생할 당시 기온은 2도 정도 높았고 강수량은 최대 30% 감소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기압차 때문에 한국과 일본 북부 해안에선 시속 4.8km까지 바람이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이런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건조가 계속 길어지는 거, 바람이 계속 더 심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산불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거죠. 결국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대형 산불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임신 중 태아의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생기는 선천성 척추 이분증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상우 교수팀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지 않고 자식에게서만 새롭게 나타나는 일명 드노보 돌연별이에 초점을 두고 전 세계 851명의 척추 이분증 환자와 가족 2,451명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척추 이분증의 원인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유전자 수백 개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유전자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해 이들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세포 골격 유지와 신경 신호 전달, 염색질 변형 등의 기작과 관련돼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성과가 앞으로 진단 기술과 신경관 결손 질환에 대한 예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척추 이분증은 태아가 발생할 때 중추 신경계의 전신인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선천성 신경관 결손 장애로 약 3,00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병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중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광검출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상현 교수 연구팀은 중적외선 대역에서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보이는 저마늄을 활용해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광 검출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약한 빛의 세기까지 포착하는 기존 고감도 광 검출기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들고 소형화가 어려웠는데 연구팀은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인 시모스 공정을 활용해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개발한 광 검출기를 적용해 초소형, 초박형 광학 센서를 만든 결과 이산화탄소를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우주로 떠났다가 발이 묶였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무려 286일 만에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과연 9달간의 우주 생활을 견딘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 내려앉은 우주 캡슐이 배 위에 올려지자 우주 비행사 휴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9달의 기나긴 우주 생활이 마감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과학자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세운 437일이 가장 길고 미국 나사 소속의 우주 비행사 가운데는 371일을 체류한 프랭크 루비오가 최장 기록입니다. Much as it was a challenge to stay an extra 6 months, I am so grateful that the agency was able to say, hey, you know what, the safe thing to do would be to fly up a new spacecraft and have them wait and ensure a more safe return.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 머물면 몸에는 당장 변화가 생깁니다. 2주만 지나도 근육량이 20%까지 감소하고 뼈는 매달 1%씩 약해지면서 살짝만 다쳐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주 방사선. 지구에서보다 10배가량 더 노출되는데 백내장과 각종 암은 물론 뇌 손상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지구로 돌아와 회복 훈련에 집중해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길게는 4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머무는 매 순간이 환상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o me, just seeing that thin layer that protects the whole world and how we are supposed to take care of this planet like with all of our hearts. 지난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38개 나라 514명만이 우주 비행을 경험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미국 수출 규모가 6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소형 트럭,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And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또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기업의 미국 유치로 차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 규모는 51조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큰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자동차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역시 타격을 입게 된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GM과 스텔란티스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So incremental or even major shifts in that pricing is going to affect demand, and that's a concern of us.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관대할 것이며 각종 관세로 2년 안에 최대 1조 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세계 경제 재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현대차가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이어
미 조지아주의 세 번째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연간 120만 대로 늘려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의선 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곳은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에선 사람과 견인 차량 대신 200여 대의 자율 이동 로봇이 부품을 공급 조립하고 48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와 조지아 기아 공장에 이어 세 번째 미국 내 공장인 이곳의 최대 목표는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확대입니다. 현대차는 이곳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연간 50만 대로 늘려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기차 중심의 생산 거점 구축과 함께 미국 내 세 곳의 공장에서 연간 1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관세를 피하고 현지 전문 인력 8,500여 명을 채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요구에 화답하겠다는 겁니다. Here are great pay, great benefits. The culture here is amazing. The people here, training, no one else around here gives you so much on-the-job training. 서베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한미 간 경제 협력과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historic investment and a testament on Hyundai's belief in Georgia, a belief in our people, and in the benefit of our partnerships. And we are truly thankful for these new opportunities. 지난 24일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회장은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완성차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제철소 설립 등 공급망 현지화로 자동차 관세 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현지화 전략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YTN 홍상입니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학교가 정한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복귀 여부를 묻는 비공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어제 학생들이 등록과 미등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조만간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보다 복귀하겠다는 학생이 많으면 다른 학교 의대생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휴학한 의대생에게 오늘 오후 5시까지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회는 부디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오늘 이후엔 모든 결정이 통제를 벗어나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과 공보위로 선발돼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조사하려 했지만 전원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위 신분을 상실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겠다는 건데 복지부는 현장 직무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희망지 조사를 다시 해 다음 달 초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고 처우도 개선되는 데 반해 도서지역 등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위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해서 선호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